삼촌 김정은이는 왜 저렇게 독재를 하는지 모르겠다. 김정은에게는 김한솔이란 존재가 지금 아주 껄끄러운 이런 존재로, 그럼 김일성, 김정일, 김정남, 김한솔, 이게 장자계승의 원칙에 따르면 사실 여기가 맞거든요. 특히 김씨 일가가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김한솔을 최고 지도자로, 지금 북한은 한국과 적대관계, 대한민국을 제1주적 이렇게 하면서 완벽하게 차단벽을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측에서 대북 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대북 방송 이런 것들이 많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북 정보 유입은 좀 이전보다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북중 접경 밀수 루트를 통한 한류 드라마 영화의 유입이 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해외에 근무하는 외교관, 또 상사 주재원, 또 북한 식당이나 이런 사업체에 일하다 돌아간 이런 인력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눈뜬 이런 정보들이 북한에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엘리트들 사이에 이런 정보들이 이제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란에서 일어나는 반정부 시위, 이게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 또 경제난이나 실업에 대한 어떤 불만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거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말 화급한 일일 겁니다. 더군다나 다른 네팔이나 이런 나라의 그 반정부 시위와는 다른 게,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1979년 혁명 이후에 신정체제잖아요. 유일신처럼 사실상 인간의 얼굴을 한 신처럼 받들여지는 그 존재, 알리 하메네이 한 사람이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이렇게 통치하던 이런 체제인데, 거기에 지금 반기를 들고 물러나라, 그리고 오히려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친미 세력이었던 팔레비 왕조를 지금 그리워하는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고, 알리 하메네이가 해외로 망명한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약간 주춤하는 것 같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란의 시위가 격화될 수 있다면서 지금 거기 링컨 하민이 이렇게 항공모함까지도 지금 파견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상황, 북한의 주민들이나 엘리트 청년들이 이제 알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면은, 이전과 여느 나라의 어떤 반정부 이런 것과는 달린 이란에서의 어떤 반정부 시위 이런 것들은 북한 당국에 주는 어떤 시사점, 임팩트,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99% 김주애는 한류 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아빠한테 저 대남공작원이나 누구 시켜가지고 남조선에 누구 굿즈도 좀 사보내고 앨범도 사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아마 나 좀 한국에 가서 연예인들도 좀 만나고 BTS도 만나고 좀 평양에서 BTS 콘서트 한번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조를 수도 있어요. 사실 김정은이 지금은 청년들한테 한류 문화, 한류 컨텐츠, 드라마, 영화 보지 마라 이렇게 하고 2020년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거 만들었거든요. 한류를 겨냥한 거예요. 한국 드라마, 영화 단순 시청만 해도 징역 5년에서 15년이에요. 복사해가지고 유포하거나 여러 사람한테 보게 하면 예외 없이 사형까지 합니다. 실제로 중고등학생들 드라마 보던 애들 학교에서 공개 재판해가지고 머리 깎이고 징역 9년 수갑 채우고 나가면서 너희들은 얘처럼 인생 조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정은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열리고 이럴 때 그해 봄에 우리 예술인들이,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공연했잖아요. 그때 한국 가수들 공연하고 이럴 때 레드벨벳 가가지고 빨간 맛 부르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막 치켜 세우면서 너무 좋다,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수 최진희 씨는 가가지고 자기 애창곡인 사랑의 미로 이런 거 부르려고 그랬더니 때늦은 후회인가 이런 노래를 불러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부르라 그러는 거야? 이래가지고 북측에다 살짝 물어봤더니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이가 생전에 좋아했던 노래라. 아니, 자기는 엄마가 좋아했던 한국 노래 불러달라 그리고 이러고, 자기는 레드벨벳 가지고 막 이러면서 빨간 맛이 어쩌고 막 이래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청년들한테 야 중단해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특히 젊은 층들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한마디로 한류 제약을 가하고 한류를 처벌하는 건 영이 서지 않습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김한솔에 대해서 1도 알 수가 없죠.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고 차단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핵심 엘리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해외에서 다 이 영상을 봤겠죠. 왜냐하면 한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들이었고 최고 권력을 넘겨받을 후계 1순위였고 장성택의 후견을 받던 인물이었으니까
그 김정남이 암살을 당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탈출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영상을 남기고 있대. 이런 것들은 얘기를 충분히 하고 자기네들끼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언젠가는 김한솔이 북한 권력과 관련해서 특히 김정은이 권력 장악을 잃어버리는 상황 아니면 유고 상황, 급변 상황이 생길 때 김한솔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아마 주목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라진 게 2017년 아버지인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독살을 당한 바로 그 시점이에요. 당연히 김정은 또 북한 공작원들은 김한솔도 제거하려고 그랬겠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버지를 죽은 원수는 이건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근을 도려내기 위해서 죽이려 했을 텐데 마침 그때 천리마 민방위라는 반북 해외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김한솔이 이제 이 영상을 남기고 잠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요. 9년, 10년 돼갑니다.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서방 매체들, 유력 매체들이 CNN이니 NYT니 그렇게 쫓고 있지만 존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제 경험상 딱 한 가지 가능성입니다. 미 CIA 중앙정보국이 보호하고 있다.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상태에서 있을 텐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모처에서 은밀하게 활동을 하면서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과 최소한의 보안을 유지한 채 연락을 하면서 북한의 어떤 사태라든가 정보 이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유사시 자기가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북한을 통치할 건가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고 있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해단판을 둘러 엎을 것 같아요. 아마도 김정은에게는 김한솔이란 존재가 지금 아주 껄끄러운 이런 존재로 각인이 되고 있을 겁니다. 죽였어야 되는데 언젠가는 저 아이가 나에게 엄청난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김한솔은요 파리 정치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유창한 영어와 또 생기기도 엄청 잘생겼어요. 1995년생이니까 이제 31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목소리는 국제사회에 주는 울림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김한솔은 사실 과거에도 김정은에 대한 직격탄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뭐 민주주의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삼촌 김정은이는 왜 저렇게 독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사회에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아마 어떤 기회가 됐을 때 김한솔이 등장해서 김정은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거나 북한 내에서 또 반김정은 세력이나 이쪽과 연관해서 김한솔이 일정한 활동에 나설 경우 김정은으로선 상당한 부담이 따를 텐데요. 아마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뭐 김한솔의 존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심리적인 전술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것보다는 미 정보당국이나 미국 측에서 김한솔을 활용한 김정은 체제 이후의 어떤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쪽에 더 치중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이 완전히 권력을 잃어버리고 뭐 유고 상태에 빠지거나 특히 김씨 일가가 완전히 권력에 대한 장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김여정이라든가 뭐 이런 쪽도 이제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김한솔이 어떤 대안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군부 엘리트라든가 노동당이라든가 이쪽에서 파워게임이 이루어지면서 김한솔을 최고 지도자로 이렇게 옹립을 하는 이런 단계가 있을 수 있죠. 북한 체제가 오랜 세습 체제가 되다 보니까 당장 어떤 제3의 인물이라든가 낯선 지도자를 내세우기보다는 야 그래도 얘가 김씨 집안의 장손이야. 얘가 장손이거든요. 김한솔이가. 아버지인 김정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맏아들이에요.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 김정남, 김한솔 이게 장자계승의 원칙에 따르면 사실 여기가 맞거든요. 그거를 이제 중시하는 북한의 어떤 지도 그룹이나 이쪽에서 김한솔을 옹립할 가능성 다른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한솔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이런 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김정남이 김정은을 뭐 독재자라고 비판하고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김정남이 후계자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가정을 해보거든요. 사실은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남도 만약에 그 독재자의 자리에 앉았다면 그 논리에 의해서 굴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자기가 의지가 확고해서 개혁개방으로 가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어떤 민생을 중시하는 이런 쪽으로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 협상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발전을 이루는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한솔이 사실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해가지고 지금의 생각처럼 굴러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본인이 아버지가 꿈꿨던 어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들,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자기가 오랜 기간 서방에서 교육받고 성장하면서 굳혀왔던 신념, 이런 걸로 보면은 좀 전향적인 어떤 정책 노선을 갖게 될 이런 공산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